그래서 지금 이제 본그래프트 플래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은 언제 그래프트를 할 것이고 얼마나 그래프트를 할 것이고 발치하면은 어디에 본이 없어지느냐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요새는 조건이 되면은 발치 즉시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를 많이 하잖아요. 알베올로스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임플란트를 갖다가 바로 심어가지고 번들본을 지키고 또 볼륨을 유지하려고도 애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리고 발치했을 때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이걸 알고 내가 어떤 식의 이제 수술을 할 것이고 얼마큼 본을 올 것인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발치하면은 점점 그 알베올라 본은 작아져가지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없어진다는 거 알고 있고, 이 흥미로운 것은 이건데, 제가 요거는 이제 클리니컬 페리오돈톨로지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들으면은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이쪽은 링괄 본입니다. 링괄. 그리고 오른쪽이 버칼입니다. 발치하고 나서 링괄보다도 버칼 본이 확실히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항상 버칼 쪽에 뭔가 디펙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게 어렵다 하는 게, 그래서 본이 변화되는 양상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래서 치아가 없어지면은 이제 버칼 본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티칼 본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알베올로스가 전체 없어져서 베이잘 본만 남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미디트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이유도 그 기존 볼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고 키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고, 또 빨리 하면 또 환자가 또 편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쉴드 테크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아실 거예요. 치아를 발치하면은 번들본, 즉 그 샤피스 파이버가 박혀 있는 그 본은 없어지고 거기에 디펜던트한 본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번들본을 갖다가 치아가 없어지면 그 번들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번들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셜 익스트랙션이라는 테크닉 들어보셨죠, 선생님들? 들어보셨죠, 선생님? 우리가 치아를 갖다가 라비알 쪽은 발치를 하지 않아요. 라비알 쪽은 그대로 남겨놔요. 왜냐하면은 번들본이라고 하는 곳은 치아가 없으면 다 녹아져서 아까 보신 것처럼 버칼본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치아는 루트레밖에 없어가지고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할 때 의도적으로 치아를 섹션을 해가지고 버칼본을 그대로 남겨놓으면은 거기 페리오돈탈 리가멘트가 있고 버칼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파셜 익스트랙션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쪽에서 이쪽을 이제 신봉하는 의사들이 많거든요. 자, 지금 본크래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치아가 발치를 해서 없어졌을 때 어떤 단계에 우리가 인터벤션을 해야 되고 뭐를 지켜야 되느냐 한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테이션도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실드 테크닉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한 대여섯 케이스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발치를 할 때 버칼 쪽에 나와 있는 뿌리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쪽은 루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안쪽에 심고, 이 점핑 디스탄스는 2mm 정도 되면은 그것은 임플란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게 알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쉴드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쉴드 방패 테크닉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기도 하고. 네. 그럼 네. 조금 남은 루트레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덴처 할 때 그 루트레스트 있는 분들 그대로 두잖아요. 그래야 그게 서포트가 더 좋아지는 걸 알고 아무 문제 없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 거지. 인펙션 된 건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이 저기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해봤는데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발치를 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 심었어요. 2, 3년 지나면은 임플란트 심을 당시에는 버클볼이 충분히 볼륨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꺼지는 분들을 봐요. 근데 이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있다. 우리는 계속 그 자연치 아우트라인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반대편 하는 분들 이야기는 그렇죠. 그거 말고도 그쪽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조금은 컨트라버시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쪽 그룹에서는 이거는 컨트라버시한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거다. 굉장히 여기에 신봉하는 의사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크래프트 할 때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나는 몇 미리까지 올릴 건가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본크래프트 할 곳이 버티컬하고 레터럴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버칼 슬롭에 국한된 부분만 내가 심을 본크래프트를 할 것인가 4, 5mm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올릴 것인가 이런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알베올라 무치학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방법인데 시버트라는 분은 이제 이게 1, 2, 3으로 나눴는데 버티칼만 이제 데피션시가 있느냐 하리젠탈만 데피션시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눴고 또 다른 분은 이제 버칼볼이 이제 조금 정도 남았느냐 완전히 없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런 이제 분류법에 따라서 이제 발치하고 그래서 본이 없어지니까 어디다 임플란트를 심을 거고 얼마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거가 이제 플래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나는 저 없어진데 거기다 짧은 임플란트 심을 거야. 버칼본 없어졌어. 나는 그냥 저 안쪽에다가 링벌 쪽에 심을 거야.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조금 더 심리적으로 갈 거야 나는. 그리고 조금 더 안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거 없어진 거 다 본을 만들 거야. 거기에 따라서 플래닝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플래닝을 잡으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 제가 해낼 케이스들을 쭉쭉 보면서 넘길 텐데요. 뭐 말씀 많이 안 드리고 그냥 스라이드가 쭉쭉 넘기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보셨던 케이스니까 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별로 안 남았죠, 보니. 상악동 거상수라고 같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고텍스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정말 이제 마블 같은 눈으로 봐도 정말 뼈같이 크래프트 했던 파티클을 알잖아요. 환자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본크래프트 하면은 어떻게 뭘 뼈 이식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식하는 거는 가루를 넣고 그게 이제 자기 뼈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예. 이제 조직학 사진을 보면은 본이 분명히 된 거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케이스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본을 바이오스만 썼어요. 바이오스만 써가지고도 충분히 저렇게 아까 조직학 사진을 보면 분명히 그거는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분명한 뼈잖아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크래프트 버티럴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스페이스를 메인테이닝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바이오스도 저는 파티클이 스몰 사이즈가 있고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가능한 라지 사이즈를 많이 써요. 그래야 이제 조금 더 볼륨 업을 갖다가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은 한 4, 5년 정도 됐는데 아주 스테이블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금 더 심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크래프트를 해서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더 보이겠지만 스테이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이트먼트 플레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스테이지도 어프로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본크래프트를 할 것이냐 이건데 만약에 이제 저는 가능하면 이제 본크래프트를 조금 많이 한다고 하면 편하게 본크래프트 먼저 하시고 임플란트 하세요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저도 이제 확신이 자신이 있을 때 빼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이제 같이 해야 될 경우에 지금 픽서가 그래프트 바깥에 원래 있던 뼈 바깥에 픽서가 놓이느냐 안 놓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부작용이 생기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선생님들 임플란트 심어서 있는 뼈에 한 반 정도 반은 이제 그래프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운두가 오픈돼 가지고 그래프트 했던 곳이 그래프트가 안 되어버리면요 반은 임플란트가 오세고 인테그레이션이 됐고 위에는 픽스레드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건 제한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했을 때 제 그래프트 했던 그대로가 다 남지 않아요.
조금 예를 들어서 한 5mm 정도 그래프트 했다고 하면은 1mm 정도는 조금 마이너 차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임플란트를 갖다가 서브 크리스탈로 0.1mm 넣느냐, 크리스탈로 하느냐, 뭐 이게 굉장히 그 페리 임플란트 맞고 심리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예민한 거라고 하면은 내가 식립했는 게 정확하게 그 본크래프트 했는 거에 어떤 장기적으로 남을 건지 예측을 안 해보신다는 거 조금은 정확한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은 본크래프트 하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되는 거 보고 하면은 환자한테 돈 받기도 편하고요. 사실은 나중에 수술할 때도 편해요. 조금 기간이 걸려서 그렇지. 수술할 때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은 또 다르잖아요. 예. 옛날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 없을 때 이제 필름으로 해당했던 건데요. 예. 이때는 제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지금 같아서는 같이 했을까 나도 따로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같이 해서 이분도 한 10년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잘 쓰고 계시고 2005년에 2015년 지금도 다니고 계시니까 사진을 매년 못 찍으니까 근데 이거죠. 제가 굉장히 이제 GBR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자그마한 실수는 조금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뭐 크라운 할 때 조금 예를 들어 리피트 하는 정도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큰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야. 1년 정도 가고 2년 정도 가는 그런 큰 여파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시달리게 되고 마음도 괴롭고 그걸 뭔가 회복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GBR이 성공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기쁘지만 실패했을 때는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GBR이랑 임플란트랑 같이 심었어요. 임플란트가 노출이 됐어요. 본그래프트가 녹은 거죠. GBR의 실패는 당연하죠. 본그래프트가 녹는 거예요. 그럼 원래 갖고 있던 그 콘초보다도 볼륨보다도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무 노력했던 보람이 안 남는데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보다도 더 악화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그랬는데 이 케이스를 통해서 배운 거는 딱 하나예요.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안전하게 그래프트 먼저 하고 성공한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심자. 만약에 그렇게 돼서 본 그래프트가 이제 인펙션이 되거나 아니면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뭐 브릿지를 하시거나 다른 케이스를 하시죠. 아니면 다 아무 다음에 다시 한번 합시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이 심어 놔버리면은요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임플란트 GBR 할 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운도가 벌어지면은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매니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영역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금 본그래프트를 많이 해야 될 경우 제가 이제는 좀 자신이 있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해요. 그냥 그래프트 버티컬 할 경우에는 좀 먼저 해놓고 나중에 그래프트를 할 때 동시에 심는 경우에는요. 그 기존에 있는 뼈에 스레드가 거의 다 들어가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볼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본그래프트 할 때는 그때는 같이 해요. 아니면 조금 스레드가 버컬 쪽에 스럽이 조금 있잖아요. 거기 한 스레드 한 두세 개 정도 노출이 된다. 그런 경우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플랫 매니지 할 때 텐션도 많이 없고 프롬을 리클로드 하기도 쉽고 설령 그게 또 이제 뭔가 조금 매니지가 잘못돼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버티컬 한 4, 5mm 정도 그리고 픽서를 그거만큼 심어야 된다 했을 때 실패할 경우는요. 걷잡을 수 없는 굉장히 큰 재앙 같은 일이 생기니까 이거를 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GBR을 할 때 그건 고텍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텍스를 하면은 굉장히 그래프트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나중에 열어보면은 굉장히 이게 볼이 되게 좋게 나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 그러죠. 수처가 터지지 않게 해야 되고 수처가 터지지 않게 하는 게 요령이에요. 근데 고텍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갖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콜라겐 멤브레인을 갖고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 단지 버티컬하게 올릴 때는 조금 그
텐팅 이펙트, 텐트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티타늄 메쉬를 쓰거나 아니면 스프레이를 몇 개 박아가지고 콜랩스 되지 않게 텐팅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선생님들 요 그림을 잘 봐주시길 바라는데, 이게 제가 수차하는 방법이에요. GBL을 할 때. 어떤 방법이냐면요. 그 이태리에 있는 어떤 구강의과 의사가 전후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제가 이 GBL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처를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하다 보니까 전후를 써놓는데, 이태리 의사가 똑같이 수처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Suspended External Internal Suture. 그건데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텐데, Suspended External Internal Suture라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삼각 같은 경우에는 팔라탄에서 먼저 들어가요. 이제 문두 마진에서부터 많이 떨어져도 돼요. 그리고 보통 수처할 때 문두 마진에서 한 3, 4mm 떨어진 데서 이제 스티치 처음 뜨잖아요. 근데 지금 한 8mm 혹은 뭐 1cm까지 떨어진 데서 팔라탄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프트 하려고 그러면 릴리징 인시전 긋잖아요. 릴리징 인시전 긋는 거 밑으로 해서 페리오스팀을 갖다가 그 서브 뮤코사로 떠가지고 수평으로 한 4, 5mm 혹은 또 500mm 되는 곳에서 다시 관통을 해서 빼가지고 이쪽은 전막 밑에서 통과가 되는 거고, 콘크리트 머티리얼과 멤브레인을 타고 넘어가지고 다시 팔라탈로 와가지고 한 처음에 시작했던 거랑 똑같은 레벨 8mm 정도에서 나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조금 나중에 수저 다한다음에 이렇게 모스키토로 좀 잡아놓고 있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호리존탈 매트리스로 수저라든지 다른 수저를 한 다음에 그걸 묶어버려요. 수저를 두 번을 해요. 하나는 지금 텐션 브레이킹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하나는 멤브레인을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붙였어요. 이런 걸. 텐션 브레이킹 수저다 하나는 멤브레인 홀딩 수저다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텐션 브레이킹 하는 수저는 똑같은 이제 그 독일 의사가 붙였던 것처럼 익스펜디드, 익스터널, 인터널 수저를 하는데 똑같이 들어가고 나가는 건 똑같은데 팔레탈 쪽에서는 한쪽은 릴리징 인시전을 걷던 곳에서 에피칼 쪽에서 관통을 해서 나가고, 하나 수처는 그 릴리징 인시전 했는 곳보다도 크리스탈 쪽에서 횡단으로 통과해가지고 팔라탈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절대로, 심지어 콜라겐 멤브레인을 에어컨 좀 펴주시겠어요? 콜라겐 멤브레인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멤브레인 밑에 있는 그래프트가 도망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텐션 브레이킹에 대해서 위에 부분에서 아무리 인터넷 수처, 호리젠탈 매트리 수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두 개만 확실하게 해놓으면요, 수처가 텐션을 확실히 잡아먹어가지고 절대로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배워둔 노하우고, 이 방법을 통해서 거의 수처 터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요거는 배워둘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령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요, 수처 머티리얼이 많은데 선생님들 뭘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일단 저는 이제 모노필라멘트 옵저버블 수처를 써요. 모노필라멘트 옵저버블 모노크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흡수성이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 수처가 길잖아요. 나중에 스티치아웃 할 때 이게 수처가 나중에 스티치아웃 할 때 보면은요, 한 3, 4cm, 어떨 경우에는 4c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스티치아웃 할 때 다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그래도 흡수성이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노필라멘트가 좋은 게 사실은 이제 흡수성 중에서도 바이크릴도 흡수성인데 그 멀티필라멘트예요. 멀티필라멘트 우리가 수차할 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실크 갖고 수차를 많이 하라 그러는데, 나는 절대로 요새 사랑이 보험 환자들도 실크 안 써요. 선생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처하고 나서 실 뽑을 때면 음식물이 더덕더덕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어떻게 쓰라고 가르쳤을까 싶은데 싸니까 쓰는 거예요. 사실 모노필라멘트를 써야 돼요. 그래야 음식물도 안 붙고 깨끗하고, 그 모노필라멘트로 이제 우리가 나일론이 있죠. 그다음에 또 다필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는 비흡수성이죠. 흡수성으로 모노필라멘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노클. 그리고 얘네들은 조금 텐션이 있어요. 장력이 있어요. 우리 스판 바지처럼. 그러니까 조금 당겨서 쓸 때 이게 플랩을 갖다가 단단하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수처는 꼭 그걸 쓰라고
존슨앤존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본그래프트 계획 세워서 저렇게 본그래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집요하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들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구나. 저 안에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안에 본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수초를 갖다가 잘 하면은 그러면 집요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릴리징 인시전을 잘 긋는 게 더 중요한데 릴리징 인시전을 선생님들 이제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대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특별하게 뭐 저 혼자 이거는 잘한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굉장히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원리도 간단하고 그 수처 몇 번 잘 하시면은 누구나 터지지 않게 수처할 수 있고 그러면 GBR이 확실히 생기고 그럼 GBR은 굉장히 이제 저 하늘에 있어서 뭐 신선들 조사만 하는 이런 시술이 아니다 이게 되면은 환자들한테 신뢰를 얻어서 같이